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목소리가 아이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 같지 않은, 그래서 더욱 신뢰로운 목소리를 목표로 한 10회의 여정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끝 억양은 아이처럼 올라가고 서술어는 합니다 채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흐릿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선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조차 힘이 없는 소리로 들리며 마치 가벼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주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전문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 안정감은 치료 과정 전체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환자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처방을 따르지 않게 되고 결국 치료 효과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자가 다시 그 병원을 찾지 않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분의 신뢰로운 목소리를 찾기 위해 신뢰를 방해하는 말습관부터 짚어냈습니다.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아이 같은 목소리 톤, 그리고 끝소리를 늘려버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0회라는 기간 안에 첫소리를 늘리지 않기, 서술어를 친절하게 말하기, 합니다 채로 정리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피치 코칭. 과연 이분의 목소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첫 수업은 호흡과 악센트에 집중했습니다. 성대를 유연하게 만들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중요한 말에 악센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분 끊어지는 발음을 체크해 호흡이 막히는 문장을 골라 집중적으로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 상황을 가정해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근데 임당도 임신 중독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대본 없이도 발성을 유지하며 설명할 수 있는 훈련까지 이어갔습니다. 스피치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멋있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코칭을 이어갑니다. 6회차. 드디어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유지하며 생활 속에 적용하는 감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발성을 유지한 채 높은 톤과 낮은 톤을 모두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을 담아 말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타까움, 속상함, 괜찮습니다 같은 공감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일에 대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 같은 말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당은 위험한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계속 당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기가 커지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갑자기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아기 낳고 드시면 되세요. 10회 수업.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병원에 홀로 남아 가기구개고를 외치며 연습한 시간은 단순히 목소리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에게 어떻게 진심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루틴의 결과입니다.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색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소리도 신뢰를 필요로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 대한 코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벌써 횟수로 따지면 1년 반 이렇게 돼가요. 1대1 수업도 되게 많이 해보고 정말 유명하다는 강사분들한테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항상 명쾌한 해답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지? 내 목소리는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수업을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내 목소리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꾸 이런 목소리를 따라해야 돼. 뭐 저런 목소리가 좋아?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일단 내 목소리를 사랑하게 됐어요.